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공연대학교 이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40대를 앞둔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즉 이제 40대죠. 40대에서의 시점에서의 인생이란, 그리고 향후에 50대가 됐을 때의 인생이란, 그리고 60대가 됐을 때의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의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미래의 사람한테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점 40대인 제가 느끼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내용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굴까요? MBTI가 서로 다른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INFP와 ENFP 애들의 성향이 있겠죠. 자,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친구가 좋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둘 다 하는 대답이 다르겠죠. MBTI로 완전히 규정할 수 없겠지만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재밌는 친구, 어떤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각각 답변이 다를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뭘 하고 싶어? 난 줄넘기요. 나는 소꿉놀이요. 이렇게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각 개인의 삶을 보면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생물학적인 DNA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생각하는 체계가 달라서 그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오리지널리티 및 경험,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학창 시절까지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 우린 태어나면 이렇게 젖을 빨고 젖을 먹으면서 쭉쭉 클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 그리고 생년월일, 집안 환경, 부모 형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질, 본질적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다른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협업하고 놀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거쳐다 보면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는데 20세 미만부터는 학창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학창 시절 보내면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 가정 환경에 의해서 신체적 특성, 정서적 특성,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우리가 훈련되어 온, 그러니까 형성되어 온 이 자아라는 거는 우리의 평생 삶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인생에 어찌 보면은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황금기를 놓치면 나머지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아래서 잘 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지키는 10가지 습관, 뭐, 또는 뭐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거 뭐 7가지 나와 있는데, 뭐 주도적이 되라, 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류의 자기계발 서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심히 관찰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재정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손흥민이 이만큼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워렌 버핏처럼 만약에 부모님이 사업가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투자 귀재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굉장히 독서광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독서광이 되었고 그런 많은 책을 접하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됐죠. 이제 화성에 가야 된다. 또는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전기 자동차 세계를 그린다든지 그런 상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인식, 책임감 있는 결정, 관계 기술,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사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런 능력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존감과 결부되는데요. 어,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줄 알다 보니까 남들에 대한 관용도 쉽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공감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고 협상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성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 능력, 자기 관리, 주체성, 책임감, 인간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육각형 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주변 사람들의 화합을 잘 유도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리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이런 나무 형태가 있는데 쭉쭉 뻗어나가죠. 쭉쭉 뻗어나가고 계속 쭉쭉 뻗어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럼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저게 우리가 태어난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했을 거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까지 봤을 때 올바랐는지 궁금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셨습니까?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멀티 유니버스죠. 이런 개념이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공상과학에서 상상을 막 하잖아요. 아, 내가 아닌 다른 우주 세계관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마블 세계관이죠. 이제 멀티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의 그 영웅들은 다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언맨, 그리고 뭐 토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화에 보면 이런 세계관도 존재해요. 캡틴 아메리카가 여자고, 또는 다른 영웅들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이런 다른 세계관도 존재를 합니다. 다른 멀티 유니버스죠. 현재의 삶은 과거로부터 선택된 결과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 속에
속박된 유한한 존재로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과학, 특히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대표적으로 인조가 있었고 그 아들인 소현세자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인조가 소현세자의 말을 잘 듣고 서구의 근대 문물을 잘 들여왔다면은 그 당시의 조선은 어땠을 거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인조가 소현세자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조선으로서는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는 사도세자,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꼈다면, 그리고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 평가하는 정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장영실, 어가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발명품들이 조선시대 때 개발됐을 거고 발명자들이 더 우대받는 삶이 빨리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또는 이순신, 정말 나라를 구했죠. 이순신이 없었으면 우리 조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유성룡이 이순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존재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 이외에 히틀러 또는 링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 없었더라면 우리의 지금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많은 상상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여러 판단의 근거를 쭉 리스트업해서 순번을 쭉 정해놓죠. 해서 점수를 막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결국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가중치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까 고민을 했겠죠. 예를 들면 전 LG전자 선택했죠. 예를 들면은 A, B 회사, 또 C 회사 이런 후보군이 있었거든요. 다 합격을 했고 저는 최종적으로 LG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가고 싶어서 여러 군데 썼었는데 결국엔 전 철도연구원을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교수 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에 지원했었고 결국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사실 이것도 아니죠. 최소 27가지의 멀티버스가 존재한다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선택지에서 저는 LG전자, 철도연, 한양대학교 에리카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최선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선택한 결과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나에게 많은 데이터와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고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강연, 세미나 등에 참가해서 식견을 넓히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죠. Greatest People, 대표적으로 오타니 쇼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5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오늘 하는 모든 것이 내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능력과 열정이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섭니다. 이용표 선수,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과라면 오늘 나의 노력은 10년 후 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기회는 공평하게도 10년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누구입니까? 굉장한 명언이죠.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귀중한 24시간,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가 제시했던 이 5가지의 명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에 집중해 라고 한다는 것은 1번, 3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사회에서의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진 않나? 라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죠.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혀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내면의 힘, 상처받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것. 그 힘과 능력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인격적 존엄과 인생의 품격을 지켜나가려고 분투한 사람만이 타인의 위로를 받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회사 생활을 했었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직장 옮겨서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건 제가 존경한 다른 교수님이고요. 자, 직업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공대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공대가 아닌 다른 직업군, 예를 들면 뭐 변리사, 아니면 판사, 뭐 약사, 의사와 같은 친구를 둔다면, 이런 네트워크 관계망을 형성한다면 제가 삶을 영위하는데 더 편하겠죠. 즉, 내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쪽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저런 쪽에서도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잘 구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겨내며 살기에는 사실 너무나 현실이 힘들죠. 최근 데이터만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거의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10대 죽는 이유가 자살입니다. 그만큼 이 자살이라는 것이 스스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죽고 싶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순간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희망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리 해도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노력을 해서 삶이 나아지면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죠. TV나 유튜브 속 연예인들을 보면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막상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돈도 많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은 세상입니다. 내 삶을 평범하게 살기에는 지금 현실이란 조건이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이런 게 있죠. 전국체전 준비 열심히 했었잖아. 경기를 포기할 줄은 몰랐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자신할 수 있었거든.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결과가 비록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패의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감동 소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 오정세 배우의 2020년 백상예술대상 감동 소감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대요. 왜? 자기가 100편을 찍었는데 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은 쫄딱 망했고 어떤 작품은 동백꽃 필 무렵과 같이 성공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 100편 다 똑같이 다 동등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각자 받아든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 그들도 우리들처럼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게 분명한데 그들이 잘 나가는 이유, 단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겨내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태어난 것,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역경입니다. 인생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결론을 좀 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요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 안에 글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막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표현할 때 표현하고 어느 정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결정권을 행사해서 남이나 어떤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장문답 유튜브입니다. 꽤 된 동영상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로 각자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그렇고요. 아니면 과거에 훌륭한 공학자였던 니콜라 테슬라 또한 자기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인생,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삶 자체는 얻을 거 하나 없는 부질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삶을 좀 살아보니까 삶 자체가 되게 부질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 자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삶이고 기적 같은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현재 내가 가장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 여러 경험들과 배움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유일한 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좌우명이긴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나름 오늘의 결론인데 주어진 24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하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